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저녁 시간에는 질병의 이름에 대해서, 질병의 이름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병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질병의 이름? 질병들이 참 많죠. 위암, 간암, 폐암, 암의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장암, 췌장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염증도요. 위염, 간염, 또 늑막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 또 자연 치유가 얼마나 쉬운지, 또 어떻게 알면은 그것이 굉장히 난해하지 않고 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병원에 가시면 혹시 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들으신 분 있나요, 여기서요? 아니시죠? 들으셨나요? 암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암이라고만 해도, 그렇죠, 하루아침에 소화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위암 혹은 간암 혹은 췌장암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기분이? 들어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가라앉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암이 주변에 보면 암으로 많이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끝내는 암 때문에 죽는 결과를 많이 봐서 그래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는 벌써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엄청난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지만 암이 개선됐나요?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암 환자의 수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한 해가 지날수록 고혈압, 당뇨, 아토피, 그리고 희귀악성 질환들, 암도 희귀악성암이 있어요. 유방암도 희귀악성 유방암이 있어요. 육종암, 별 암이 다 있습니다. 혀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인후암 이런 암들, 머리에도 있고, 이런 수많은 암들이, 혹은 수많은 질병들이 사람에게 찾아올 때, 그때 그 이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불치의 병 혹은 난치의 병이라고요. 불치의 병은 불가능한 치료법이다, 치료병이다, 그렇죠. 난치의 병은 어렵게 치료되기가 거의 힘든 병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치유와 정말 해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요, 암이 아무리 커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또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면 정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확신 하나는 건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회복될 수 있구나, 나도 좋아질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꼭 가지시고요. 자, 현대의학으로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질병의 결과만 가지고 치료하다 보니까 나중에 원인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또 생기는 겁니다. 나는 원래 암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암이 없었죠, 당연히.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이렇게 살면서 암이 없었다가 어느 순간 생긴 거잖아요. 저 암 1cm가 생기려면 거의 10년을 걸린다는, 암의 속도로 치면. 근데 암을 건드려 놓거나 자극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너무 엉망을 해버리면 암이 1년에 몇 cm가 자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흔히 보면 방사선이라든지 항암이라는 수술을 하고 나면 암이 온몸에 없습니다. 표지자 검사를 해도 없고 아예 없는데 1년 후에 다시 암이 재발할 때는 4cm, 5cm, 8cm까지 암이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암이 그렇게 빨리 자랄까요? 문제는 암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암의 성질이. 그래서 우리가 암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질병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접근하기는 참 힘들다. 저는 그냥 그렇게 과감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라내고 파괴시키고 막 뜨겁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녹여낼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액을 따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겉에 나타난 거 양상들을 없앤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생겨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원래 내 몸에서 암이 생겼다면 내가 암 환자였다가 암이 없어졌다 생기는 거는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자, 오늘날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죽는 어떻게 보면 사망 원인을 우리가 질병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뭐 암이죠. 암이나 심장병.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이런 그 유럽 쪽에는 그 심장병이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심장병과 암과 이렇게 거의 막 비슷한데 아직은 암이 더 많습니다. 암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암이 있죠. 위암, 대장암, 폐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간암 이런 암들이 있죠. 그런데 이 소화기 암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드신 식사 문제와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암들은 거의 호흡법이라든지 나쁜 공기라든지 혹은 또 스트레스 뭐 이런 물론 뭐 식사와 같이 관련돼 있겠죠. 여러 가지 결론을 보면은 모든 암이나 모든 질병은 우리의 식사 습관 패턴 이것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 다 합치면 뭐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 공부를 했을 때 생리학 공부를 했을 때 12,420개였어요. 개수가 질병의 개수가 12,420개면 뭐 적지 않죠. 굉장히 많은 거죠.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이 질병의 개수가 1000개도 아니고 12,420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질병의 이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일반적으로 병의 이름마다 치료법이 다 달라져요. 근데 여기 와보시니까 뭐 특별하게 뭐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거나 간이 완전히 망가졌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근데 다 같은데 당뇨가 해결되는 그 식생활이 혈압도 해결되고요. 그게 해결되는 식생활이 암도 해결되고 뭐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더 예민한 부분, 심각한 부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자, 그러면 해결하는 법이 한 가지라면은 원인도 몇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죠. 원인도. 그럼 질병의 이름은 뭐냐면 우리 몸에는 대략 한 5리터에 6리터의 혈액이 96,000kg, 거의 10만 kg의 혈관을 따라서 도입이 됩니다. 매일같이 분마다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5리터, 6리터 혹은 뭐 4리터의 혈액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 몸 중에 지나치게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위가 머리든 손이든 발이든 피부든 위장이든 간이든 그 약한 부분의 노폐물이 피를 따라 돌다가 정착하게 되면 그곳의 이름을 따라서 질병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질병을 노폐물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폐물은 뭡니까? 쓰레기죠. 쓰레기는 다른 말로 우리 정확한 말로 독소라는 말이에요. 독소. 디톡스라는 말은 독소를 해독한다는 영어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몸에는 그 노폐물이 매일같이 쌓입니다. 활성산소도 쌓이고 가스도 쌓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독소들이 매일 쌓이는데 그 쌓이는 노폐물들이 무엇을 따라 도냐면 피를 따라 돌아요. 피. 정확하게. 피를 따라 도는데 돌다가 가장 약한 부분이 폐가 약했다.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 아버지로부터 폐에 안 좋은 점, 간에 안 좋은 점, 물려받은 약한 점들이 있는 그곳에 혈액이 가다가 노폐물을 던져 놓게 되면
그것이 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뭐 아니면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질병 별거 아니죠?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 노폐물이 폐에 있으면 염증 상태로 있으면 폐염, 폐렴, 그리고 암의 상태로 있으면 폐암. 쉽죠? 위에 있으면 위염, 위궤양, 위암. 피부에 있으면 뭐 아토피도 될 수 있고 피부염, 난 피부암.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병들도 있어요. 피부나 어떠한 장기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름이 지어진 줄 아세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일례로 파킨슨氏병. 다 아시겠죠? 파킨슨氏병이 막 고개 흔들고 떨고 막 그런 병이잖아요. 뇌의 도파민의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흔히 잘 안 웃는 사람들이 걸려요. 잘 안 웃는 사람. 네.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웃지 않으면 도파민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하루에 최소한 여러 번 이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파민이 형성이 안 되면 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파킨슨 병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파킨슨氏병도 역시 그 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져서 그렇죠. 그 병을 도대체 이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그렇게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질병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첫 번째 위장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단 케이크나 뭐 혹은 단 음식들과 채소를 같이 섞어 먹었다. 그럼 위장 안에서 발효가 생깁니다. 발효가 생기면 그때 인체의 가장 약한 곳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보통 어디 가려울 수도 있고 또 소변에 버금이 날 수도 있고 신장이 망가지면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틀리게 나타나는 게 참 신기하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약한 장기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서 탈출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제 답이 좀 좁혀져 가죠. 질병의 이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좁혀가서 그럼 어떻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원인을 알아야면 내가 왜 암에 걸렸지? 그렇죠. 그거 하나도 뭐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 놓고 치료만 받습니다. 여기는 암을 떼내요. 근데 암에 걸린 이유도 모르면서 암만 떼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하다가 한쪽에 합선이 돼 버리면 왜 합선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차단기만 더 센 거 올려놔 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불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임시방편이에요. 마치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치료들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걸레질만 하는 겁니다. 물을 매일 짜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원인이 안 바뀌니까. 근데 지혜롭게 수도꼭지를 잠가 놓으면 밑에 있는 건 나 한 번만 닦아내도 그렇죠.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바로 원인 치료예요. 어떻게 원인을 치료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질병에 걸린 이유, 원인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흡연 아니면 뭐 식생활 문제, 뭐 야식 혹은 또 늦은 저녁 식사라든지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 뭐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그 베이스를 바꿔주면 기본을 완전히 바꿔주면 우리가 충분히 치유될 수 있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질병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처음 질병의 원인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면 질병이 생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증상이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지는 증상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변에 단백뇨가 빠지든 복음이 나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신장에 통증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췌장이 안 좋을 때, 위장이 안 좋을 때, 간이 안 좋을 때 피로가 쌓인다든지.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저 약을 먹습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원인을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죠.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뭐만 한 거예요? 증상만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아니면 또 학교 가야 되니까
기침 나오니까, 뭐 아니면 데이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증상을 바꿔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는 그대로 놔뒀어요? 원인은 그대로 놔둡니다. 근데 먹고 보니까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네,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침도 안 하게 되고 머리도 안 아프고 그다음에 설사도 안 하고 내 증상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증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병의 원인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아무리 바꿔놔도 아무리 억제시켜놔도 내 몸속의 질병은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취한다면 여러분들이 원인을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이제 갈지라도 확실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냐면 식욕에서 옵니다. 식욕. 먹는 거. 암을 한자로 풀어보면 입구자가 몇 개나 돼 있을까요? 3개나 돼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산이 하나가 있죠. 많이 먹어서 병든 산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욕의 방종이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먹는 문화에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그 부분들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오늘 병의 이름과 그다음에 내가 걸린 질병의 원인을 찾는다면 한 50% 이상 치료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생기죠. 아, 이것만 안 하면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럼 피곤하면 잠자면 피로가 싹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혹사시켰던 위장과 간과 뭐 혹은 또 두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쉬게 해주고 또 생활 습관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아예 바꿔버린다면 확실한 치유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완벽하게도 그렇죠 전인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신하시고 믿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